네, 그럼 현장 플러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분양시장 얘기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분양시장이 어느 정도 상반기에 살아나면서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이제 연말이 되면 될수록 긍정적보다는 부정적인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공급 과잉 문제인데요. 현재 실제로 좀 어떤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부동산부 변재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연말 들어서 그러니까 한 11월쯤이었나요? 그때부터 공급 과잉 얘기를 유독 좀 많이 하게 됐는데요. 현재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분양 열풍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실제 새로 문을 연 견본주택을 직접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북새통을 이룬 현장 분위기에 부동산 시장 정말 살아났구나, 뭐 그런 느낌을 다들 받으셨을 겁니다. 게다가 정부는 디딤돌 대출이라고 해서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면서까지 내 집 마련을 독려했고요. 건설사들 역시 대거 분양에 나서면서 이런 분위기는 더욱 가중됐습니다. 하지만 사상 최대의 분양 물량 등의 수식어들이 매달 터져 나오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 같던 이런 열기가 최근 급격히 얼어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방과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몇백 대 1의 청약률을 기록하고도 계약까지 이어지지 않은 그런 이상 기후들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또 엇갈린 분석과 전망들이 뒤엉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열기는 있어도 이게 실제로 분양 그리고 계약까지 체결이 돼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도 약간 흐트러짐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참 구체적으로 그러면 좀 앞으로의 전망들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취재를 해보면 좀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네, 좀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에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최근 아파트 분양 물량 급증의 함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내용입니다. 주택 수요 여건에 따라 오는 2018년에 미분양 물량이 3만 호에 달할 것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올해 분양된 대다수 아파트들의 입주 시점이 되겠는데요. 그만큼 과잉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분양 예정 아파트만 49만 호인데 중장기 주택 공급 계획상 한 해 평균 물량인 27만 호를 훌쩍 뛰어넘고 있다는 것을 그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올해 주택 분양 물량은 가구 수 증가와 주택 멸실수를 고려했을 때 이례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적인 주택 수요는 연 35만 호, 그리고 주택 공급은 연 46만 호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수요와 공급 간 격차가 10만 호에 불과한데요. 여기서 제가 지금 아파트와 주택 용어를 지금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예. 주택은 아파트를 포함한 수치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올해의 경우 아파트를 포함해 전체 주택 공급은 70만 호로 예상되고 그래서 기초 주택 수요보다 무려 40만 호가량이나 공급이 더 많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결국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분양 물량이 이렇게 급증해 앞으로 건설 경기 전반이 또 둔화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내놓은 분석 역시 우울한데요. 내년 주택시장은 거래와 공급, 가격 모든 부문에서 올해보다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 전국 매매값은 3.5%, 그리고 전세값은 4.5% 상승하지만 주택 금융 관련 정책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또 LTV와 DTI 규제 완화 종료 시점인 내년 3분기 초가 최대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택 시장이 회복된 지 1년 남짓된 상황에서 주택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올해 급증한 공급 물량 소진이 어렵고 내수 중심의 확장적 거시 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도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수요는 비슷한데 공급이 평시보다 한 3배에서 4배 이상 현재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역시 전망 자체도 그냥 공급 과잉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것 때문에 우려가 되는 부분들까지도 또 변재우 기자가 얘기를 해줬는데요. 정부 측의 입장도 좀 궁금합니다. 정부 측에서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나요? 정부 측 얘기보다도 좀 긍정적으로 좀 먼저 얘기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예.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예. 반면 지난달 25일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업계와의 간담회에서 현재 주택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해 아직 깊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그 강호인 장관은 지금 주택 공급이 당장 폭탄으로 우리 주택 시장에 영향을 줄 시점이나 단계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기 중인 일부 우려도 2017년 이후 공급 과잉이고 아직 2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역시 내년 주택 공급이 올해보다 30% 정도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특별한 규제 없이도 안정을 찾지 않겠냐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분양에서 입주까지 통상 3년을 주기로 이렇게 주택 사업 주기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올해만 놓고 보면 공급 과잉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지적인 겁니다. 이와 비슷한 견해가 또 있습니다. 통계치를 활용한 의견인데 국토부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총 106만 3,762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예. 이 같은 수치는 시장이 가라앉았던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98만 3,542가구를 기록했던 것보다 8.1% 더 늘어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올해 11월에서 12월이 분양 비수기인 것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최종 증가율이 10% 안팎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올해만 놓고 보면 분양 물량이 42만 24가구로 지난해 34만여 가구보다 22%가량 늘었지만 주택 사업 주기인 3년을 놓고 보면은 증가폭이 그리 크지 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참 미안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약간 숫자 노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준을 잡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공급 과잉이다. 앞으로 이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아직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 측에서 앞으로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말하기는 물론 부담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번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과잉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나 실제 계약적인 측면에서 좀 우려감으로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당연히 미분양 사태가 일어날 건 너무 뻔하고요. 여기에다가 할인 분양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요. 실제로 어떻게 될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도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입주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지만 바로 옆집은 텅 비는 사태들이 그렇게 발생하는 건데요. 예. 제가 할인 분양 관련해 취재 도중 찾아간 서울 중구의 한 주상 복합 아파트는 41% 할인 분양을 하고 나서야 입주 5년 만인 지난 10월에서야 분양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발코니 확장이라든지 내장형 에어컨 등은 원래 돈을 내야만 그렇게 얻을 수 있는 옵션인데 예. 그런 것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고 하는 등 파상 공세를 이렇게 펼친 뒤에야 집주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대형 아파트로 주변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것이 문제인데요. 이런 상황은 일산이나 용인 등 수도권 외곽 지역 상황이 더 나쁩니다. 이런 할인 분양의 경우 새로 집을 구하는 수요자들에게는 나쁠 것이 없죠, 당연히. 예. 저렴하게 구입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미 분양받은 입주자들은 집값 하락 등의 재산적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는 10월 달을 기준으로 1,792가구입니다. 최고 청약률 그리고 분양 완판 등의 소식이 전해졌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팔리지 않은 이런 집들이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준공후 미분양 물량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에서 2009년에 5만 호까지 급격히 누적된 내력이 있고 또 올해 분양 공급이 또 이런 사태를 반복시키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전망도 엇갈리고 있는데 좀 우려감이나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살기만 하는 사람 입장이면 내려간다니까 좋아하는 건데 요즘에는 진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실제적인 우려감도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참 이와 함께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최보영 기자와 함께 이제 대출에 대해서 내년부터 대출 좀 어려워진다라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것이 비단 금융권 얘기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내년 들어서 이런 부동산 시장 그리고 분양 시장에 미칠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대출 같은 부분도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게 만들 수 있고요. 예. 여러 가지 변수들이 호재보다는 악재가 현재 많은 상황입니다. 네. 우선 주택산업연구원이 꼽은 내년 주택시장의 5대 영향 변수는 전세와 공급, 그리고 가계부채, 대출 규제, 그리고 금리 등의 5가지입니다. 가장 큰 변수로는 가계부채와 대출 규제, 금리 등을 포함하는 주택금융 정책으로 이런 대내 변수에 의한 시장 변동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네. 대출 기관의 가산금리 인상에 의한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부가 인내력을 가지고 주택시장이 안정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일관적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대외적으로도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큰 산이 남아 있어 악재가 산재되어 있고요. 김덕래 주택산업연구위원은 올해 일시적으로 급증한 주택 공급 물량은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이 유지돼야 해소될 수 있다면서 내년에는 2017년에 본격화되는 입주 시점에 국민들이 분양받은 신규 주택으로 원활하게 주거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분양받은 신규 주택으로 주거 이동이 시작되면 주택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면서 전세난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달리 말하면 입주 시점에 수분양자들의 주거 이동에 차질이 생기는 미분양 또는 미입주로 인해 사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당연히 중요한 키를 쥐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변재호 기자가 설명을 해주면서 정부가 인내력을 가지고 일관적인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는 말이 참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사실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정책 기조가 참 많이 달랐죠.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도 그리고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나 많이 혼란이 있었을 텐데요. 내년에는 진짜 인내력을 가지고 일관된 정책이 나와서 좀 이런 혼란만큼은 없애줬으면 하는 바람도 갖게 됩니다. 건설부동산부의 변재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